부산고등법원 이른 아침. 복도 끝자락에서 한 노인이 조용히 바닥을 닦고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를 단순한 청소 직원으로 생각하지만 이 노인은 사실 법정에서 오랜 시간을 보낸 원로 부장판사인 한재호입니다. 정년을 한 해 남겨두고 있는 그는 마지막으로 자신이 섬긴 법원의 바닥을 직접 정리하며 간과했던 작은 정의를 다시 생각해보려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부산고등법원 이른 아침. 아직 많은 사람들이 없는 시간에 복도 한쪽에서 허리를 굽힌 노인이 조용히 바닥을 닦고 있습니다. 한재호의 나이는 부장판사로서 이제 정년이 1년도 채 남지 않은 원로 법조인입니다. 그는 최근 이른 아침마다 걸레와 빗자루를 들고 법원 복도를 청소하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지시한 것도 아니고 부탁받은 것도 아닙니다. 오직 자신이 오랫동안 있던 이 공간을 정리하며 떠나고 싶은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정년이 다가오면서 그의 마음은 복잡해졌습니다. 오랫동안 일해온 법정을 떠나는 일이 제대로 된 마무리 없이 떠나는 것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사무국장이 그를 말렸습니다. 부장님, 이렇게 하시면 청소부님들이 오해하실 겁니다. 그는 스스로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교장 선생님이 학교에서 마당을 쓸고 텃밭을 정리하는 모습은 다들 자연스럽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한재호는 판결문 대신 용기 있게 청소 도구를 들고 훌륭한 태도로 복도를 지우기 시작했습니다. 법원 직원들 중 그의 정체를 아는 이는 법원장과 사무국장 두 사람뿐이었습니다. 나머지는 그를 새로 들어온 깔끔한 청소부 할아버지 정도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아침 복도를 지나던 정윤호 부장검사가 서류를 들고 복도로 들어섰습니다. 그는 40대 초반의 잘생긴 엘리트로 언론에 자주 나타나며 다음 국회의원 출마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법원 직원들은 그를 보자 공손히 인사를 건넸습니다. 정윤호는 그 인사를 당연히 여기며 자신감 있게 걸어갔습니다. 한재호가 한쪽에서 조용히 바닥을 닦을 때 정윤호는 그 발걸음을 멈추고 그를 힐끗 내려다보았습니다. 그의 시선은 경멸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잠시 고민 후 그는 일부러 서류 한 묶음을 바닥에 떨어뜨렸고 주변 직원들이 이 장면을 보았지만 아무도 그를 막지 않았습니다. 어르신, 좀 주워보시죠. 허리도 펴시고 운동도 되겠습니다. 정윤호의 목소리에는 비웃음이 섞여 있었습니다. 한재호는 조용히 걸레를 내려놓고 서류를 주우려서 몸을 더 낮추었습니다. 오랜 세월 다져온 인내심으로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의 손이 서류에 닿자 정윤호는 발끝으로 서류를 더 밀었습니다. 한재호는 한숨 한 번 내쉬지 않고 그 서류를 따라가 주워서 내주었습니다. 정윤호는 코웃음을 치며 말했습니다. 이 나이에 이렇게 하시려면 옛날에 공부 좀 하셨어야죠. 인생이 참 헛된 것 같군요. 늦게라도 사회에 도움이 되려는 모습이라면 좋은 일입니다. 주변 직원들은 몇몇이 조용히 웃었습니다. 한재호는 여전히 말없이 고개만 숙인 채 바닥 청소를 계속했습니다. 정윤호는 마치 큰 승리를 이룬 듯 코트를 휘날리며 복도를 떠났습니다. 청소를 마친 한재호는 법원 한 구석에 있는 휴게실에서 오래된 공책을 펼쳐 조용히 메모를 남겼습니다. 정윤호 검사, 증거 조작 의혹, 로비 정황 관련 서류 확인. 오늘 오전 복도 3층에서 비밀 문서 일부 누락 상태로 발견됨.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정말 이게 인생인가? 내가 이 법원을 떠나기 전에 반드시 정리를 해야겠군. 그의 손에 쥔 낡은 법복 사진이 서서히 드러났습니다. 그는 조용히 배지를 하나 꺼내 가슴속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차분했지만 그 안에서는 정의를 향한 분노가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정윤호는 요즘 특히 기분이 좋았습니다. 오전 회의 중 동료 검사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쯤 하면 나도 정치에 도전해야지. 그는 법조계에서 더 이상 할 만큼 해왔고 최근 대기업 대신건설의 횡령 사건을 무혐의로 마무리 짓기까지 했습니다. 언론은 신속하고 정확한 수사라는 말을 내세웠지만 내부에서는 대신건설이 그의 정치 활동을 위한 자금 지원을 하고 있다는 것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국회의원 유재혁과도 자주 만났습니다.
유재혁 의원은 자신의 지역구 재개발 문제로 수사 위험에 처했지만 정윤호는 증거 부족으로 혐의를 처리했습니다. 둘은 밀밀히 만나 서로의 이익을 챙기고 있었습니다. 유재혁이 말했습니다. 잘 봐줄게. 공천은 무조건 너야. 내가 국회에 들어가면 우리 일이 더 쉬워져. 정윤호는 웃으며 술잔을 들었습니다. 법은 원래 이기는 자의 무기입니다. 의원님. 그의 눈빛에는 거리낌이 없었습니다. 정의와 공정은 이미 그의 사전에서 사라진 개념이었습니다. 법원 한쪽 휴게실 복도에서 그들을 지켜보고 있던 한재호. 그는 정윤호와 유재혁의 대화를 멀리서 들었습니다. 비록 대화를 모두 듣지는 못했지만 술에 취한 그들의 수다 중 공천 수사 봐주기라는 단어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한재호는 조용히 휴게실로 들어가 또 다른 메모를 남겼습니다. 대신건설, 정윤호, 유재혁 연결 가능성. 박 의원 수사 무마 정황은 2021년 검찰 내부 고발 문건과 유사, 과거 박 지검장 사건과 패턴 유사, 그의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겉으로는 여전히 청소복을 입고 있는 노인이지만 그의 머릿속은 법과 증거를 연결하는 생각으로 바쁘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한재호의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화면에는 조상민 검사장의 이름이 떴습니다. 그는 과거 한재호와 함께 일하던 청렴수사특별팀 출신이었습니다. 조상민이 물었습니다. 요즘 왜 그런 곳에서 청소하고 있어요? 뉴스에서 봤는데 한재호는 대답했습니다. 나도 이 나이에는 걸레를 들 줄 아는 거지? 정윤호 그 친구가 누굴 닮았는지 모르겠어. 형님, 제가 자료를 좀 보내드리겠습니다. 저도 예전부터 이상하다고 느껴왔습니다. 책상 위에는 오래된 사건 기록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정윤호가 과거 담당한 수사들, 무혐의 처리된 기업들, 자주 언급되는 정치인들의 이름. 한재호는 다시 한 장의 메모를 작성했습니다. 이 사건은 내가 떠나기 전에 끝내야 한다. 정의가 결여된 장소에는 꼭 누군가가 그 공간을 채워야 한다. 그는 서랍을 열고 낡은 법복 조각을 꺼냈다. 오래되었지만 여전히 광택이 있는 그것을 손끝으로 더듬으며 조용히 미소 지었다. 이젠 다시 판사로 돌아갈 시간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부산지검의 고위 간부들이 모인 자리에서 술잔이 오가며 분위기가 점점 고조되었다. 정윤호는 술에 취해 시끄럽게 떠들기 시작했다. 그의 얼굴은 빨갛게 상기되어 있고 평소의 위험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다. 그는 술잔을 높이 들어 자랑스럽게 외쳤다. 내가 분명히 말했잖아. 이 판만 정리되면 우리 사람 박 의원이 건설 계획을 모두 승인해 줄 거라고. 그의 말에 옆에 앉은 후배 검사가 조심스럽게 주의를 주었다. 주변에 다른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조심해야 한다고. 요즘 상부에서 감시가 심하다는 그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담겨 있었다. 정윤호는 그 걱정을 아랑곳하지 않았다. 걱정하지 마. 우리 조직이 만만한 줄 아는가? 결정적인 증거는 이미 제거했어. 서류도 다 정리했지? 그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아무도 나를 건드릴 수 없다고 믿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날 밤 회식 장소 근처의 쓰레기 수거함에서는 여러 장의 서류 조각이 들어있는 쓰레기 봉투가 수거되었다. 그 서류는 청소 중이던 한재호가 몰래 챙긴 것이었다. 정윤호가 법원 복도에서 하찮게 여겼던 그 청소부 할아버지였다. 한재호는 집으로 돌아가서 파쇄된 서류 조각을 밤새 이어 붙였다. 오랜 세월 쏘는 되었지만 손놀림은 정확했다. 그는 불이 켜진 책상 앞에 앉아 하나하나 조각을 맞춰갔다. 마치 퍼즐을 맞추듯이. 그러나 이는 단순한 퍼즐이 아니었다. 진실을 드러내는 중요한 증거였다. 문서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대신건설 2024년 2차 로비 대상자, 명단 정윤호 검사 유재혁 의원 법무법인 고문대가는 수사 무마 및 재개발 허가 지원건. 한재호는 한숨을 내쉬며 문서를 접어 서류 봉투에 넣었다. 그 후 그는 예전에 같이 일했던 검찰청 내부 청렴조사관을 찾았다. 비공식 회의실에서 정적이 흘렀고 조사관은 말없이 서류를 받아들였다.
그의 표정은 점차 굳어갔다. 한재호 부장님, 이런 건 그저 덮어두셔도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아요. 조사관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가득했다. 나도 그렇게 해야 하나 고민했지? 정년도 얼마 남지 않았고 한재호는 잠시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다. 그런데 저 친구는 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법을 자기식으로 사용하고 있다더군. 그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호했다. 그 말이 무섭군요. 조사관이 중얼거렸다. 법은 누가 쥐고 있느냐에 따라 칼이 되기도 방패가 되기도 하지. 하지만 지금은 칼춤을 추고 있다. 한재호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덧붙였다. 그를 법정에 세우게 해주겠다. 그 재판을. 며칠 후 김도현은 평소처럼 재판을 마치고 사무실로 돌아왔다. 비서가 조심스럽게 다가와 말했다. 오늘 법원 쪽에서 공문 하나가 왔습니다. 직무 관련 청렴 조사에 대한 참고인 출석 요구서라고. 김도현의 표정이 순간 얼어붙었다. 누가 감히 나를 조사하겠다는 건가? 그는 표정이 일그러졌으나 그래도 미소를 지었다. 누군지도 모르겠지만 내가 누구인지는 모르는 모양이지. 그러나 공문 하단에는 심사위원장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 한재호라는 이름이 뚜렷하게 적혀 있었다. 김도현의 얼굴에서 온기가 사라졌다. 그날 밤 법원 사무실 한쪽에서 한재호는 조용히 자신의 법복을 꺼내 먼지를 털었다. 거울 앞에 선 그는 오랜만에 그 옷을 입으며 중얼거렸다. 이 옷을 입는 마지막 날에는 반드시 정의가 살아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었다. 김도현의 얼굴에서 여유가 사라졌다. 청렴조사 통지 이후 언론에서 그의 이름이 살짝 흘러나오기 시작했다. 그동안 화려했던 그의 이미지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 것이다. 한 방송사 기자가 보도하였다. 김도현 부장검사가 재개발 관련 청탁 의혹 조사 중이라는 것이었다. 방송 패널도 이어서 말했다. 만약 사실이라면 법조계 전반에 큰 파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김도현은 서둘러 유재혁 의원에게 전화를 걸었다. 손가락이 떨리는 가운데 번호를 누르다가 몇 번이나 실수했다. 의원님, 뭔가 수상한 움직임이 있습니다. 자료가 새어나간 것 같습니다. 확인해 주세요. 그의 목소리에는 평소의 자신감이 사라지고 불안감이 느껴졌다. 유재혁이 대답했다. 왜 이래? 침착해. 모든 게 조용히 처리됐잖아. 조서 원본도 없고 서류는 다 없앴다며 의원의 목소리에는 아직 여유가 있었다. 그런데 조사위원장이 판사야. 김도현이 말했다. 유재혁의 목소리가 잠시 멈췄다. 그도 한재호의 이름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 사람은 곧 은퇴하잖아. 왜 그렇게까지 할까? 그는 말했지만 확신 없는 목소리였다. 김도현이 낮은 목소리로 답했다. 은퇴를 앞둔 사람이니까 더 위험한 거야? 잃을 것이 없는 사람만큼 두려운 건 없다. 그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한편 한재호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한 장의 오래된 사건 기록을 꺼내 들었다. 10년 전 부실 수사로 종결된 유사 사건이었다. 당시 담당 검사는 바로 김도현이었다. 그 기록과 현재 수사 무마 사건의 서술 방식과 편집 양식이 놀랍게도 동일했다. 습관은 죄보다 먼저 드러나기 마련이다. 한재호는 중얼거렸다. 그는 검찰 내부 시스템에서 김도현이 담당했던 사건들의 문서, 로그 기록을 추적하기 시작했다. 그중 한 사건에서 로그인 정보 조작의 흔적과 삭제 이력이 발견되었다. 한재호의 눈빛이 번쩍였다. 그는 이를 정리해 징계심사위원회에 제출할 공식 문서로 작성했다. 파일명은 징계청구서 김도현 뇌물수수 직권 남용이었다. 며칠 후 김도현은 자신의 비서에게 전달된 소한 공문을 보고 말이 멈췄다. 부산고등법원 특별징계심사재판 출석 통보, 재판장 한재호 부장판사, 김도현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는 손에 든 서류를 바닥에 던지며 외쳤다. 내가 재판을 받아야 한다고? 그것도 그 늙은 놈에게. 김도현의 손가락이 부들부들 떨렸다.
자신이 과소평가했던 청소부 할아버지가 사실은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라는 사실이 그를 충격에 빠뜨렸다. 더군다나 그 판사가 자신의 비리를 조사하고 있다니 이는 끔찍한 악몽이었습니다. 김도현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맴돌며 머리를 쥐어뜯었습니다. 그동안의 자신감과 오만함이 완전히 사라져버렸습니다. 이런 일이 있을 리 없어. 내가 이렇게 무너지면 안 돼. 그는 책상을 주먹으로 내리치며 소리쳤지만 그 소리는 허공에 메아리 쳤을 뿐이었습니다. 이제 그가 쌓아온 모든 것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부산고등법원 제3신문실 청년특별조사위원회 징계심사의 날이 밝았습니다. 김도현은 검은 정장을 차려입고 노트북을 손에 들고 자신만만한 모습으로 심사실의 복도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그의 표정은 굳어 있었죠. 여전히 눈빛 속에서 오만함이 느껴졌지만 그 안에 불안감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별것 아닌 일이다. 징계심사는 형식적인 절차일 뿐이라고 그는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그렇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법정 문이 열리자 김도현은 재판정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판사석에 있는 사람을 보자 그의 발걸음이 멈추었습니다. 복도에서 법원을 청소하던 할아버지가 지금은 판사 가운을 입고 판사봉을 쥐고 앉아 있었어요. 김도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마치 귀신을 본 것처럼 말이죠. 그는 판사석에 앉아있는 한재호를 바라보며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그 순간 복도에서 자신이 했던 모든 말과 행동이 한꺼번에 스쳐 지나갔습니다. 한재호는 아무 말 없이 김도현을 응시했습니다. 그의 눈빛은 차분했지만 정의를 향한 강한 의지를 품고 있었습니다. 김도현은 순간적으로 고개를 돌리며 비서에게 작게 속삭였습니다. 저 사람 왜 저기 앉아있지? 비서는 작게 대답했습니다. 이번 청렴특별심사를 한재호 부장판사님께서 맡으셨고요. 그 말을 들은 김도현의 입술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법정에서 자신이 무시했던 사람이 사실 이 법원의 가장 주요한 인물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한재호는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김도현, 피징계자. 당신이 오늘 이 법정에 서게 된 것은 누군가의 음해나 정치적 조작 때문이 아닙니다. 당신 자신이 걸어온 길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소란스럽지 않았지만 법정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한재호는 차분하게 김도현이 무시했던 서류의 조각을 꺼내면서 말했습니다. 이 문서는 당신이 스스로 폐기한 것입니다. 법조인이 법을 경시한 날, 저는 그것을 직접 주워 담았습니다. 한재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김도현의 마음을 파고들었습니다. 법정은 정적에 쌓였습니다. 김도현은 할 말을 잃고 입술을 다물었습니다. 그의 머리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자신이 버린 서류가 이렇게 되돌아올 수 있는지, 저 청소부 할아버지가 어떻게 자신의 운명을 이렇게 바꿀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한재호의 목소리는 평온했지만 강력하게 이어졌습니다. 당신은 법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법을 권력으로 바꿔버리고 사람을 수단으로 여겼습니다. 그는 김도현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계속 말했습니다. 그날 당신은 저를 청소부라고 하며 인생을 헛살았다고 했죠. 그런데 저는 그날 법을 지켰고 당신은 법을 버렸습니다. 김도현은 눈을 강하게 감았습니다. 그제야 그는 처음으로 자신이 패배하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그가 쌓았던 권력의 성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한재호는 징계심사의 시작을 선언하며 징계 게시봉을 책상에 내려쳤습니다. 그 소리는 법정 안에 울려 퍼지며 김도현의 얼굴을 하얗게 만들었습니다. 카메라는 그의 깊게 패인 눈밑과 꽉 쥔 주먹, 그리고 그를 바라보는 한재호 판사의 눈빛을 천천히 비추었습니다. 징계심사가 시작되자 김도현은 침착한 척 앉아 있었지만 손끝은 계속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런 상황을 처음 경험하는 것이었습니다. 항상 남을 심판하는 자리에 있었던 그는 자신이 심판받는 자리에 서본 적이 없었습니다. 한재호 판사가 먼저 서류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피징계자는 2024년 1월에 국내 대기업 대신건설의 횡령 및 로비 사건과 관련하여 불법적으로 수사 종결을 유도하고
유재혁 국회의원과의 유착을 통해 사적 이익을 추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한재호의 목소리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김도현은 손을 들어 반박했습니다. 그런 건 사실이 아닙니다. 모든 수사는 합법적으로 진행되었고 저는 단 한 번도 위법적인 처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최대한 자신감 있게 말하려 했지만 목소리에는 미세한 떨림이 있었습니다. 저는 유재혁 의원과 사적인 사이일 뿐 공적인 영역에서는 어떠한 청탁도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는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서류 삭제 의혹 또한 시스템 오류였고 문서 파쇄는 담당 행정직원의 실수입니다. 그는 변명을 늘어놓으며 자신의 무죄를 주장했지만 한재호의 평온한 표정은 전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한재호는 김도현을 뚫어지게 바라보며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말씀은 녹음되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그의 한마디에 법정은 다시 깊은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김도현의 눈이 커졌고 그의 얼굴은 하얗게 질었습니다. 한재호는 버튼을 눌러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스피커에서 흘러나온 목소리는 다름 아닌 김도현 자신의 목소리였습니다. 회식 자리에서 술에 취해 한 말들, 자료를 모두 없앴고 서류고 뭐고 싹 정리했다고 하며 대신건설과 관련된 이야기들이었습니다. 법정 안은 소란해졌고 방청객들의 시선이 김도현을 향했습니다. 그는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입술이 떨렸습니다. 저것은 조작된 것입니다. 맥락이 없는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김도현의 얼굴은 점점 붉어졌고 그는 그간 쌓아온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자신감과 오만함이 모두 사라지고 두려움과 분노만이 남았습니다. 한재호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당신은 조작의 맥락을 걱정하고 있지만 진실은 편집 없이도 그대로 드러난다고 말입니다. 그는 한 장의 문서를 꺼내 법정 테이블에 올렸습니다. 이것은 내부 고발자가 제공한 실제 회계 기록이며 유재혁 의원 측 자금이 당신 명의 계좌로 2차례 입금된 내역도 확인되었습니다. 김도현은 말이 막혔습니다. 그는 더 이상 도망칠 곳이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모든 증거가 그를 겨냥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더 이상 입을 열 수 없었습니다. 그는 의자에 기대어 앉으며 무너져 내리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법정은 다시 침묵에 잠겼고 김도현의 몰락을 지켜보는 이들은 그의 과거 행적을 떠올렸습니다. 그의 오만함으로 인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았고 얼마나 많은 정의가 그의 권력 아래 무너졌는지에 대한 회상이었습니다. 한재호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김도현 검사, 당신은 법을 자신의 무기로 만들었고 사람들을 그 앞에 세웠습니다. 이제 그 무기가 당신을 향할 차례입니다. 김도현은 더 이상 저항할 힘이 없었고 고개를 숙이며 자신의 운명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재호의 말은 그의 귀에 계속 맴돌았습니다. 법은 권력이 아닌 정의의 도구입니다. 당신은 그 둘을 혼동했습니다. 며칠 후 부산고등법원 청렴특별심사위원회의 최종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김도현 검사에 대한 면직과 검찰 고발 혐의는 직권남용과 뇌물수수, 증거인멸 시도였습니다. 뉴스 헤드라인은 그의 이름으로 도배되었고 속보에서는 그가 로비에 얽힌 사실을 드러냈고 면직되었다고 했습니다. 법을 준수하던 김도현의 모습은 그 순간 권력에 중독된 모습으로 철회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발언과 행동을 다시 되새기며 위선에 대한 분노를 표출했습니다. 한때 존경받던 법조인의 몰락은 많은 이들에게 충격을 주었습니다. 유재혁 국회의원 또한 수사 대상으로 지목되었고 대신건설의 주가는 급락하며 대표이사가 사퇴했습니다. 검찰 내부에서도 김도현과 가까웠던 인물들이 줄줄이 소환 조사를 받는 상황이었습니다. 법조계 전체는 김도현 게이트라는 대형 파문에 휘말렸고 장기간 쌓아온 부패의 카르텔이 하나씩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김도현은 고개를 깊숙이 숙이고 검찰에 출석하였습니다.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는 가운데 기자들은 그에게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김 검사님, 지금 기분이 어떠신가요? 한때 정의에 대해 말씀하셨잖아요. 후회는 없으신가요?
김도현은 침묵 속에 고개만 숙였습니다. 그는 더 이상 법에 대해 이야기할 자격이 없었습니다. 그날 오후, 한재호는 조용히 자신의 사무실에서 짐을 정리하였습니다. 법복을 벗어 의자에 걸고 책상 위에 한 장의 퇴직 신고서를 두었습니다. 마지막 재판이 끝난 후 그는 은퇴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한재호는 법원 청소 담당 아주머니에게 마지막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 건물은 항상 깨끗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감사의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주머니는 그가 판사였다는 사실에 놀라며 두 손을 모아 깊이 숙였습니다. 아이고, 부장님이셨습니까? 그녀의 목소리에는 놀람이 가득했습니다. 저도 청소의 소중함을 알게 됐습니다. 한재호는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그가 청소부로 일했던 시간은 단순한 변장이 아니라 진정한 겸손을 배우는 시간이었습니다. 복도를 걷던 한 후배 판사가 다가와 물었습니다. 선배님, 왜 이렇게까지 하셨습니까? 그냥 떠나셔도 되죠. 젊은 판사의 눈에는 존경과 궁금증이 담겨 있었습니다. 한재호는 걷는 걸음을 멈추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냥 떠났다면 평생 내 자리에 대해 부끄러워했을 겁니다. 법이 무너지는 걸 보았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고 말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후련함과 약간의 슬픔이 느껴졌습니다. 후배 판사는 깊은 감명을 받은 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재호가 남긴 발자취는 단순한 판결문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준 정의였습니다. 그는 판사로서의 마지막 순간까지 법의 정신을 지켰습니다. 한재호는 법원을 나서며 뒤돌아보았습니다. 수십 년간 자신의 삶을 바쳤던 이 공간에 이별을 고할 시간이라 생각했습니다. 마지막 재판은 종료되었지만 그가 심어놓은 정의의 씨앗은 이제 막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후 부산고등법원 복도 끝에 햇살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 앉아 바닥을 조용히 닦고 있는 것은 새로운 청소 아주머니였습니다. 그녀는 한재호가 청소하던 바로 그 자리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었습니다. 청소 도구를 다루는 손길은 서툴렀지만 그 진심은 한재호의 그것과 닮아 있었습니다. 그녀 옆을 지나던 한 젊은 판사가 걸음을 멈추고 공손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그의 인사는 진심을 담고 있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바쁘다는 핑계로 지나쳤겠지만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아주머니는 놀란 듯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이고, 판사님이 이런 인사를 하시네. 그녀의 눈빛에는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평소처럼 존재감 없이 일하던 청소부가 이렇게 인정받는 것은 신기한 일이었습니다. 젊은 판사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선배님께 배운 겁니다. 겸손은 힘있는 사람에게서 먼저 해야 한다고. 그의 목소리에는 한재호에 대한 존경심이 묻어 있었습니다. 한재호가 남긴 유산은 단순한 판결문이 아닌 사람들이 마음속에 심어진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법원 내부에서는 정윤호 사건이 법조계의 교훈으로 회자되었습니다. 많은 법조인들이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법이 권력이 아니라 정의를 위한 도구라는 것, 그리고 그 정의는 말이 아닌 행동으로 지켜야 한다는 것을 인식했습니다. 한재호의 옛 사무실, 그의 책상 위에는 마지막으로 남겨진 손글씨 쪽지가 한 장 놓여 있었습니다. 그 속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말이 아닌 살아있는 행동이어야 한다. 그 문장은 법원 내부에서 하나의 좌우명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문장을 바라보던 후배 판사는 책상 서랍을 조심스레 닫고 똑바로 복도로 나섰습니다. 그의 걸음에는 예전과는 다른 무게가 실려 있었습니다. 법복을 입는 것, 법을 수호한다는 것의 진정한 의미를 이제야 깨달은 듯 했습니다. 한편 정윤호는 모든 지위를 잃고 재판을 기다리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한때 화려했던 그의 명성은 이제 먼지처럼 사라졌습니다. 취재진들은 끊임없이 그를 쫓았지만 그는 더 이상 당당한 모습을 보이지 못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후회와 두려움만 남아 있었습니다. 한재호는 이제 조용한 시골 마을의 작은 집에서 여생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집 앞마당을 쓸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누구의 눈치를 보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청소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평온함이 가득했습니다. 어느 날 그에게 한 통의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부산고등법원의 젊은 판사들이 보낸 것이었습니다.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선배님의 마지막 가르침을 잊지 않겠습니다. 법정은 이제 더 깨끗해졌습니다. 한재호는 그 편지를 읽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가 심어놓은 정의의 씨앗이 이제 자라나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그는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청소는 끝났지만 정의는 계속된다. 바깥에서는 새들이 지저귀고 햇살이 따뜻하게 비치고 있었습니다. 한재호의 마지막 재판은 종료되었지만 그가 남긴 교훈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법정은 조금 더 따뜻한 공간으로 변모했습니다. 한재호가 남긴 마지막 메모는 책상 서랍 위에 조용히 놓여 있었습니다. 정의는 높이 외치는 것이 아니라 가장 낮은 곳에서 실천되어야 한다. 그 문장은 후배 법조인들의 마음속 깊이 남았고 그의 이야기는 법원을 넘어 사회 전체에 회자되기 시작했습니다. 한재호는 떠났지만 그가 심어놓은 정의의 씨앗은 오늘도 누군가의 양심 속에서 자라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반전 있는 인생